오늘 이렇게 세미나 자리를 초대해 주신 보험연구원에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공동 연구자인 손성동 연구위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초고령 사회 일본의 치매 정책 현황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한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발표는 먼저 제1장에서 고령화와 치매의 영향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 치매 정책의 변천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서 일본 치매 정책의 평가, 제4장에서 시사점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고령화와 치매의 영향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의는 정신이 없어진다. 이 망각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인지기능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매의 용어를 보면 어리석을 어리석을 매자입니다. 이런 모멸감이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일본은 2004년도에 인지증, 대만은 이제 실지증, 홍콩은 뇌퇴화증으로 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아직 법안이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대로 치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알츠하이머 치매부터 시작해서 한 20여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분은 70개의 치매 유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치매의 유형이 많고요. 치매가 발생이 되면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문제, 지역사회 문제, 국가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이 장수의 적이 바로 치매다. 노인층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암보다도 가장 무섭고 두렵고 그 질환 1위가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신문지상을 보면 치매에 관련된 살인 사건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 같이 치매에 관련된 영화도 많고요. 치매에 관련된 소설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영화로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노트북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화가 있고요. 소설만 해도 한 170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전 국민 관심사가 바로 치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량이 거의 한 40페이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간략간략 설명을 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2007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2차 베이비 세대가 고령화가 되면 고령화 심리는 더 심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40년에 35.4%의 고령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화 속도에 따라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의 치매 환자 수의 전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후생 노동성 전망이 있고 최근에 전망했던 니세이 기초 연구소 전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5세 노인 중 치매 환자가 46.3%, 노인 2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그 인원은 2040년에 1819만 명,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이러한 치매는 노인성 치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성 치매입니다. 청년성 치매 65세 미만이 치매가 걸렸을 때는
직장도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 문제, 사회적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일본에 보면 10만 명당 유병률이 51명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년층 치매에 대해서 초기부터 일본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된 치매 추진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이 점이 이제 우리나라와도 차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치매가 발생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비용의 증대입니다. 2060년에 24조 정도,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에 4.14%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비, 대여비, 비공식 케어 비용을 합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공식 케어 비용은 치매가 걸림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용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뿐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치매가 돼버리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거래 관리가 불가능해지는 자산 동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보유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오른쪽에 그 표를 보시면 2040년에 치매 고령자가 보유자산은 약 349조 엔에 이릅니다. 전체 가계의 12.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이 241조 엔이고요. 부동산이 108조 엔입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일본은 고령화 단계별로 치매 정책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고령사회 진입부터 퇴근까지 과연 어떤 식으로 치매 정책을 수립한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론에 들어가서 치매 정책이 어떻게 변천을 해왔고 영향은 무엇인지, 현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치매 정책은 2010년도 이전 치매 정책인 골드 플래닛 치매 정책과 2010년도 이후 치매 정책인 오렌지 플랜형 치매 정책으로 양분될 수가 있고, 이 양분된 것이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골드 플랜형 치매 정책 중에서 골드 플랜입니다. 일본이 고령화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전 노인들한테 안심 있게 장수 복지 사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필요성 때문에 기초단체 중심으로 재택이랄지 시설 서비스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정책이 바로 골드 플랜 정책입니다. 일명 골드 플랜 정책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골드 플랜형 치매 정책 중에서 신 골드 플랜 정책입니다. 일본이 고령자의 돌봄 문제가 있고, 또 기존의 대우 서비스 기반에 관련돼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또 정책의 기본 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10년 계획으로 추진됐던 골드 플랜을 과감하게 신 골드 플랜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표에 보시면 개호 서비스 기반 정비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세부 내용은 이 표입니다. 두 가지 큰 목표 하에 각각 4가지 구체적인 목표, 또 7가지 구체적인 목표, 총 11가지의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보시면 세 번째 치매성 노인 대책 종합적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복지 정책 속에서 치매에 관련된 정책을 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다음에는 골드 플랜 21입니다. 일본에서 대대적인 어떤 그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2000년에 대우보험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개호보험법 시행에 맞춰서 새롭게 개호 서비스 종합 플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그림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네 가지의 기본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기본 목표 하에서 세부적으로 여섯 가지 세부 대책을 세웠는데, 이게 골드 플랜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골드 플랜형이 아니고 오렌지 플랜형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치매 정책 중에서 오렌지 플랜인데요. 치매 노인이 이제 급증하고 어려운 그 국가 재정 그 문제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치매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회에 일임하는 재택계획으로 이렇게 맞추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오렌지 플랜형 그 치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아니면 각 그 지역에서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데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총 7가지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표준 인지증 케어 패스 보급, 조기 진단, 지역 생활을 뒷받침하는 의료 서비스 구축 등을 위한 추진 7개 했는데 일본은 2004년도에 인지증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바꿨고 2005년 4월에 치매를 아는 지역 만들기 10개년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구상을 발표한 후에 2012년 9월에 돼서 이 9개 정책이라고 하는 오렌지 플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인지증 케어 패스 보급입니다. 표준적인 인지증 케어 패스 개념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신오렌지 플랜입니다. 이것은 아베 전 총리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서 시행되고 있는 팀의 정책입니다. 인지증 고령자 등에게 좋은 지역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7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그 기본 이념을 보면 이건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증을 걸린 사람의 의지가 존중이 되고 가능한 살던 지역에서 좋은 환경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7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했던 그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지증 그 시책 그 추진 대강입니다. 이 인지증 추진 대강은 흰 오렌지 플랜 7대 과제를 5대 과제로 전환시키고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핵심적으로 강화한 정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후국 개발 및 본인 발생 지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 치매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커밍아웃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방이고 세 번째 의료 케어 돌봄 서비스 돌봄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 간의 그 차이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인지증 환자 그 가족 의견을 감안해서 입안을 만드는 것인데 이 마지막 것이 공통적인 과제로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그 치매 정책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골드 플랜형 그 치매 정책은 고령자 복지의 한 부분으로 치매 정책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오렌지 치매 정책은 국가적인 그 치매 정책을 으로 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령자 복지의 한 부분에서 국가적인 그 영역으로 발전해 온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의미한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일본의 그 치매 정책이 많은데요. 그 치매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크게 6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침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정책 주체적인 그 측면인데요. 일개 어느 이 부서 개념이 아니라 1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당사자로서 이렇게 참여는 범정부적인 국가 차원으로 하고 있다. 이게 똑같은 국가 침해 정책이지만 일본이 틀린 것은 이 1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침해 정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왼쪽의 조직들은 총리가 이런 그 본부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 행정수반자가 침해 정책의 책임자로 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오른쪽에 이 그림은 세계의 그 침해 정책, 국가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27개국, 검토 중인 나라가 29개국인데 똑같이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정책 설계 측면입니다. 일본의 그 침해 정책을 이렇게 보시면 고령화나 복지 상황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식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단계는 어떤 단계, 2단계는 어떤 단계, 이게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어떠한 특별한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전 계획을 고수지 않고 가속화 방식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일명 유연한 스텝업 정책 방식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평가는 노인성 침해를 벗어나서 침해 관리 대상을 전국민 대상 침해, 청년성 그 침해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더불어 여기에 있는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부분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침해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침해 전 단계, 침해 초기부터 중등 단계에 걸쳐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미국과 그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침해 정책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나만 얘기하라라고 한다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중심의 정책입니다. 일본 침해 정책의 근간이고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일본의 침해 정책은 전략은 국가에서 세우되 실행만은 지역에서 다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은 의료, 개호, 예방, 주거, 일상생활 서비스 이것을 포괄하는 것을 지역에서 다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개념들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30분 이내에 30분 이내에 일상생활 권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점은 우리나라한테도 많은 그 시사점을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5개 요소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분 속의 나무입니다. 화분 속의 나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잘 융합돼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 포괄 네트워크 형성과 이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의 그 추진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성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은 참고로 인지적 실책 추진 대강에서 5가지의 기본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이 목표에서 세부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세부 목표에서 설정한 다음에 58개 KPI를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그 관심 있게 바라볼 점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적 그 역할이 필요한데요. 정부와 금융기관, 관민 간 역할 중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매 예방 및 조기 대응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선정을 하고 보험사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 등 보험사 역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인지증 시책 추진 대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금융상품 개발 추진이랄지 청년 특연인 제도 이용 촉진이랄지 인지증에 관련된 민간보험의 가입 여기에 관련돼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금융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지원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종합을 해서 시사점을 제시를 해보면 첫째는 정부의 역할적인 그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는 보험의 역할 측면에서 본 시사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와 정부와 보험사 간의 역할 분담적인 차원에서 시사점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정책이 꾸준히 1단계부터 지금 4단계까지 지금 진전이 되고 있고요. 일본에 있는 그 치매 정책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틀, 기본적인 틀,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적인 치매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2008년도 연도만 다를 뿐이지 이와 같은 전반적인 치매 정책은 수립을 하고 있대. 문제는 그 내용적인 그 문제입니다. 일본은 치매 정책의 내실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 시스템 측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시사점은 총 4가지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치매 관리 거버넌스 강화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 통합 치매 관리 서비스 추진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같이 30분 이내에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측면에서 강한 어필을 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청년성 그 치매, 전 국민 대상 치매 관리고요. 네 번째는 치매 관리 종합 계획 내에 세부 과제 추진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인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종합 대책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이와 같은 점이 하나의 또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신 오렌지 플랜에서 신 오렌지 플랜으로 넘어가는 과정 아까 신 오렌지 플랜에서 인지증 시책 추진 대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 치매 정책이 아까 분담 정책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들은 정책의 보완적 역할을 위해서 이 치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같이 인지증 시책 추진 대강 그 내용에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험의 역할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6가지인데요. 치매보험 상품 개발입니다. 기존의 치매보험 상품과 비교해서 가입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보험금 기준이랄지 가입 기준을 완화시켜서 치매보험 상품이 원활하게 개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사는 코아 해바라기 생명, 제일생명, 세안생명이고요. 또 중고령자가 치매보험을 가입을 쉽도록 위험기수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 서비스에
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대표적으로는 손보재팬, 해양생명들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해서 치매를 조기 발견시키고 있고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계약 관련 서비스입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치매가 걸렸을 때 본인이 어떤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가족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 관련 사항 내용들을 확인해서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2021년도부터 일괄적으로 확인해서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그 제도를 도입을 했고 현재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같이 신탁제도의 이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치매 고령자가 치매에 걸리면 자란 동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누군가의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성견 후견제도 지원 신탁 가족 신탁제도의 이용 등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보험사가 상담하고 지원해주고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 점도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들이 많고 설계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치매 관련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습득을 하고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매 서포트 양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 창출입니다. 이 요양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미래 산업입니다. 또 초기에 병이 많이 들어가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어떤 그 진입 장벽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 등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 대가 요양, 또 시설 요양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 서비스 사업과 기존 보험 상품, 현물 지급형 간병보험과 연계시킨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 보험사가 선보 홀딩스 자회사인 선보케어 거기에 보면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케어 그리고 이제 동경해상 홀딩스의 동경해상 메트라이프 미쯔비 스미토모 니온생명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